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금융기관들을 어떠한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테크 매니저 박곰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금융기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이 세 개의 금융기관들은 각자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자, 이 세 개 외에 투자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곳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투자자문사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객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금융기관들은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 그것만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 가서 피부과 치료하지 말고 치과에 가서 배 아프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예전에는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경계선들이 매우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죠. 그걸 방카슈랑스라고 부릅니다. 보험사에서도 펀드를 팔죠. 그게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증권사에서도 예적금 비슷한 걸 막 찍어내죠. 바로 그게 발행어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벽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금융기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금융기관도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각자 잘하는 것만 우리는 쏙쏙 잘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것만 쏙쏙 잘 챙겨가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영어로는 체리피커라고 하고 한글로는 빠꼼이라고 하죠. 자, 먼저 은행을 살펴보면 은행은 매우 크죠.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까이 있고 친근하니까 이용을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보험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연금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빠꼬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빠꼬미들에게 은행은 대출받는 것이에요. 자, 돈이 막 남는다고 해도 은행에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근데 대출을 딴 데 가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행 가야죠. 자, 은행에서 펀드도 하고 보험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잘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받는 곳. 자,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금융상품 몇 개 가입해 달라고 하면 그것만 딱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그런 것들이 뭔지는 계속 구독을 해주신다면 나중에는 다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죠? 자, 어떤 분들은 거기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대접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면 괜히 안 해도 되는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증권사의 상품이 좋다 안 좋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부터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까지 전부 다 있는 곳이 증권사이거든요. 은행 예금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국채를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식보다 훨씬 위험한 선물 옵션까지 다 있는 곳이 증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취향에 잘 맞게 잘 선택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고, 안 맞는 걸 선택하면 너무나 안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은행 상품들과 다르게 증권사의 상품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시고 나면 단언컨대 은행 가실 일은 없어지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험입니다. 보험이야말로 반응이 진짜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보험적 기능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용합니다. 근데 왜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느냐면, 자,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보장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한 보장을 잘 알아서 보장을 커버를 하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필요한 저축의 기능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두면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판매자분들이 이 보장의 기능을 매우 강조를 하면서 이 저축의 상품을 계속 팔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 보장을 해주면서 필요치 않은 이 저축성 상품까지 같이 껴서 팔기 때문입니다. 자, 보장은 당연히 보험으로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장기 저축은 비과세로 장기 저축을 확정금리로 커버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다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면 보험하는 게 없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 증권, 보험 이 세 가지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만약 안 돼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 보험은 먼저 내 소득 수준에 딱 맞게 보장을 세팅해 두고
그리고 절대 안 깨겠다 싶은 금액만큼은 장기저축으로 세팅을 해두고요. 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원리금을 갚으면서 일종의 저축을 하는 셈인 거죠. 현금이 조금이라도 남는다 싶으면 무조건 증권사에 있는 CMA를 개설해서 넣어두고, 이렇게 넣는 현금이 좀 많이 남는다 싶으면 그때 하나씩 투자 상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자산 관리를 말할 때 보통 처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어 있으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팅만 잘 되어 있어도 상당한 비용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외에도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산운용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 사는 걸 생각해 보면요, 라면을 만드는 곳들은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럼 라면을 파는 곳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CU 이런 유통사들이잖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산운용사들이고요.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KB자산운용. 그래서 펀드 이름에 가장 앞에 적혀 있는 것들은 증권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펀드를 파는 곳은 이제 증권사하고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자, 큰 자산운용사들이랑 큰 증권사들이랑 보통은 계열사로 있다 보니까 이름이 거의 겹치긴 하는데요. 엄밀히는 완전히 구분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이 외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냐면, 대부분은 소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이 1억 원이 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사입니다. 자, 투자자문사는 방금 말씀드린 자산운용사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직접 맡아서 운용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열어서 거기에 내 투자금을 넣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지를 자문만 해주고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돈이 섞이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요. 자, 그리고 자문사에서는 돈을 맡는 게 아니라 알려만 주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IT가 워낙 발달을 하면서 이제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자문을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이런 자문사 상품들은 이 증권사의 어플 내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자문 상품들도 추후에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다음에도 더 돈 되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박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